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모든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실 헬스 실거래가 하시나요? 잠실동에 위치한 5678세대 2008년에 지어진 이 구축 아파트는 2021년 10월에 전용 8사 타입이 27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달 전용 8사 타입이 26억까지 실거래가 됐고 현재 27억 거래됐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고독 그라시움 실거래가도 볼까요? 4932세대 2019년 9월에 완공된 신축 매머드급 단지인데요. 2021년 10월에 전용 8사 타입이 20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전용 8사 타입이 20억 1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전고점을 깼죠.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2021년 고점, 불과 3년 만에 전고점을 찍은 단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 찍은 단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 많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 사도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영상으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상급지 강세의 원인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에요. 아시다시피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는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었어요. LTV가 제로로 잡혔죠. 하지만 2021년 11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LTV가 50%로 일원화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대출이 안 된 아파트가 대출이 가능하네. 그래서 중급지에서 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이 대출을 더 보태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제도입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강력한 규제죠. 1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8%, 그리고 2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대상이든 주택을 살 경우에는 8에서 12%의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으로 투자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택 수에 늘리는데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나와도 주택 수를 늘리고자 어떻게 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매수를 했던 게 과거의 트렌드라면 현재는 고가 1주택 보유가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주택자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그 주택들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 또는 두 채로 갈아타려고 하지, 예전에 보유했었던 수도권의 외곽지역이나 지방의 아파트를 계속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늘어난 소득과 유동성입니다. 2020년 1억 연봉자는 91만 6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불과 2년 만에 1억 넘는 연봉을 받은 사람은 131만 7천 명으로 무려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는 거죠. 소득만 늘어났겠습니까? 시중에 돈도 그만큼 많이 쌓였습니다. 2021년 7월에 M2 통화량은 3,438조 원, 2024년 4월에는 M2 통화량이 4,014조 원으로 16.7% 증가를 했죠.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가계의 초과저축 형태로 쌓여있게 됐습니다. 소득도 늘어났고 그만큼 돈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2019년 1차 금리 인하가 하반기 때 진행이 됩니다. 1.75%에서 1.25%로 0.5%포인트 낮아지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2020년에도 금리 인하 2차 시기가 있었어요. 1.25%였던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다시 과열이 나타났고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깜빡이를 틀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자자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게 선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상급지의 전고점 회복이 빨랐던 이유를 종합하면 먼저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점, 그것으로 중급지를 처분하고 상급지 이동이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취득세 중과 제도에 따른 쏠림,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점. 세 번째는 소득 증가에 따른 실질 가격 변화. 3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있는 집 처분하고 내 소득으로 대출받아서 갈아타는 게 가능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움직임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욱더 확산됐다는 거죠.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남 상구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죠. 동작구 강동구와 마용 성광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정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저도 다른 전문가들의 영상이나 의견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 비슷한 조언을 하더라고요. 바로 접근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급지 아파트가 더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건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제일 예상하기 어려운 게 현재 올라가는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소수의 거래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상급지를 접근을 자제시키냐? 그냥 상급지의 물에서 사는 것보다 덜 오른 것을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전히 많은 자금이 예금과 적금 형태로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선 제한된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풀려 있고 이것은 상급지로 한정돼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었던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에는요. 양극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상구와 마용성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일어났던 게 2017년, 2018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2020년부터 강남 지역은 꺼졌지만 수원, 용인, 노도강 지역, 서울 지역에서는 노도강,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수용성이라 해서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는데 덜 오른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정고점 찍은 똘똘한 채보다 그냥 내 집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덜 오른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요 생태계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개의 아파트만 주구장창 올라가기 힘든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 같은 많이 상급지가 반등한 상태에서 갈아타는 건 많은 비용을 발생합니다. 일단 내 집을 싸게 처분해야 되고요. 취득 비용도 높습니다. 여기에 상급지로 올라갈 때 보통 구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적지 않은 인테리어 비용 부담까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막대한 비용으로 갈아탔는데 내가 갈아탄 상급지는 안 오르고 매도했던 집값이 오른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차라리 너무 올라가는 아파트는 포기하고 덜 올라가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지금 갈아타기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